네, 여러분 저 세 번째 시간 65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51번. 651번. 자, 통치행위가 나와요. 이 통치행위는 뭐죠? 통치행위가 인정되면 사법심사를 받지 않는 것이 이 통치행위 이론의 핵심이죠. 통치행위가 인정되면 사법심사를 받지 않고 법치주의가 배제되고 이것이 통치행위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법심사가 인정되지 않아요. 우리 행정법 영역에서 어떤 특정한 영역에 사법심사가 배제돼 이렇게 논의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특별 권력관계론이 있고, 그래서 특별 권력관계 내부에는 법치주의가 적용이 되지 않고 사법심사가 배제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통치행위가 있죠. 이 두 가지 중에서 특별 권력관계론 이론은 완전히 그냥 깨졌어요. 그래서 국가와 공무원과의 관계, 교도소와 재소자와의 관계도 재소자나 또는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뭘 당하면 행정소송 당연히 제기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봅니다. 그래서 특별 권력관계론 이론은 완전히 그냥 깨졌습니다. 그런데 통치행위 이론은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에서도 이러이러한 것은 통치행위다 이런 식으로 설시를 합니다. 그래서 통치행위가 되면 사법심사 적용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행위가 되면 법원에서 판단을 못합니다. 위법성 판단을 못하는 것이 통치행위 이론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통치행위 이론을 보실 때 좀 비슷비슷한데 어떤 것은 통치행위가 인정되고 어떤 것은 통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통치행위로 인정되면 사법심사가 배제되는데 어떤 비슷한 영역에서 어떤 것은 통치행위가 인정되고 어떤 것은 통치행위가 인정되냐고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먼저 1번 대통령의 서훈 취소.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대통령의 서훈 취소를 받습니다. 이 대통령의 서훈 취소가 훈장 취소하는 거. 훈장 취소하는 것은 법원에서 이것은 한번 판결을 받아봐야 된다. 판결을 이 대상으로 받아들여줬어요. 왜 그래? 이 훈장 취소 관련해서 그 반대편 훈장을 수여하는 거. 즉 영전의 수여가 훈장 주는 것을 영전의 수여라고 그러거든요. 영전의 수여는 통치행위의 대표적인 예로 얘기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훈장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통치행위예요. 그래서 훈장을 못 받았다고 해서 소송 걸 수 없습니다. 통치행위로 인정합니다. 법원에서부터 통치행위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훈장을 줬다가 뺏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훈장을 받다가 중간에 훈장을 안 줘. 나 미쳐버리지. 나 진짜 이민 가고 싶죠. 그래서 그때만큼은 법원의 재판을 한번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법원에서. 논리적으로 맞죠. 그렇죠. 훈장을 주냐 마냐. 최초에 아예 안 받는 것은 따질 수 없고 그러니까 통치행위성이 인정되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에서 배제가 되는 것이죠. 대신 훈장을 주다가 빼서 그것만큼은 법원이 한번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즉 그 뺏긴 사람한테 너 재판 한번 받아봐, 따져봐.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례가 맞습니다. 그래서 서운의 취소, 통치행위로 보지 않았어요. 즉 재판을 받아준 것이죠. 대신 영전의 수여, 통치행위로 봤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거기 3번에 다섯째 줄 맨 끝에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통치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통치행위로 인정한 것은 남북 정상회담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뒤에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대북 송금을 해서 그 대북 송금의 위법성, 그다음에 형사처벌 가능성 이것은 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씨 깜빵 갔다 왔어요. 이것 때문에. 자, 밑에 4번 관련해서도 여섯째 맨 끝에 중간에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성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비상계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일 경우에 즉 이 헌법 질서를 깨부수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어. 그것은 통치행위성을 부정하고 재판으로 받아줘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깜빵 갔다 왔죠. 그래서 비슷한 것들 중에서 하나는 통치행위성 인정하고 하나는 통치행위성 인정하지 않는 거. 그 부분을 중심으로 좀 숙지를 좀 해주시고요. 자, 652번 넘어가고 653번. 자, 법령 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자, 기억에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합니다. 그렇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면 그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이니까 그게 시행일인 것이죠. 자, 니은에 법령 등을 공포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은 첫날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원래 민법상 기간 계산을 할 때 초일 불산입이죠. 원래 민법상 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 불산입입니다. 즉 하루 늦게 어떤 기간이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민원사무 처리 기간은 초일 산입이죠. 그래서 민원사무 처리는 하루 빨리 민원사무를 처리해 줘야 돼. 그래서 국민의 시각에서 초일 불산입인데 민원사무 처리 기간은 초일 산입이어서 하루 빨리 하루 일찍까지 민원사무를 처리해 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법령 공포는 어떤 것이 국민한테 더 이득이에요? 시행일을 하루 늦춰주는 것이 국민한테 이득이죠. 왜? 법률은 통상 국민한테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잖아요. 그 행위 제한이 하루 늦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일을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법령에 공포일을 1월 4일로 하는데 1년 1월 4일에 공포하면서 1년이 지나서 시행한다. 1년이 지나서 시행한다. 이렇게 하면 그 1년 지나서 시행일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1월 5일이 돼요. 법률이 꼭 그렇습니다. 왜 그래? 초일을 불산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일을 산입해 주면 그 다음에 그 전날에 끝나가지고 다시 시행일이 딱 그 날로 되겠지. 근데 초일을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법률의 시행일을 3개월 뒤에 또는 1년 뒤에 이렇게 하면 딱 공포일에 그 다음 날로 시행일이 잡힙니다. 이제 그 이유가 초일을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일을 왜 산입하지 않아줘? 하루 늦게 시행하게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예고의 이익을 하루 더 주는 것이죠. 법률이라는 것이 주로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 제한을 하루 늦게 제한받을 수 있도록 제한되도록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첫날을 산입하지 않고요. 자, 디귿에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야. 그러면 그냥 하루 넘기지 않고 그냥 토요일이나 공휴일로 끝나는 것으로 봅니다. 왜 그래? 하여튼 법령이 시행되는 날은 똑같이 만들어주는 것이죠. 토요일, 일요일 끼건 멀건 필요 없어. 그냥 똑같이 시행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리을에 대통령령은 특별한 규정이었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법률, 법규명령 다 특별한 규정이었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대신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법률, 법규명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20일, 권리 의무 관련된 것은 30일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 밑에 해설의 행정기본법에 맨 밑에 7조의 1을 보시면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 나이로 바꿔가지고 나이 한두 살씩 줄였다고 하는 이제 그런 규정인데, 근데 기존에도 만 나이로 했었죠. 다만 이제 섞어서 써서 이제 그런 건데 법률적으로는 다 만 나이로 썼었죠. 자, 7조의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해서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여기서는 출생일을 왜 산입하죠? 하루 빨리 성인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나이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선거권이 생기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 투표권이 생기든 소주를 살 권리가 생기건 어쨌든 나이가 되면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권리를 하루 일찍 시작하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출생일을 산입해서 합니다. 출생일을 산입하면 어떻게 돼? 딱 그 날에 어떤 나이가 되는 것이거든요. 오케이? 자, 1월 4일에 태어났어. 근데 그 출생일을 산입해버리면 1년이 언제 끝나? 삥 돌아가지고 그 다음에 1월 3일 밤에 만 1년이 꽉 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나이가 그 다음에 1월 4일에 딱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산하기 엄청 쉬운 것이죠. 내 생일에 만 나이를 먹어버리는 것이니까
이 국민 생활에 엄청 유리하죠. 출생일을 제외. 그러면 아까 법률 시행일처럼 그 날을 법률 시행할 때는 공포일을 산입하지 않잖아요. 공포일을 첫날을 산입하지 않아 버리기 때문에 시행일이 공포일 하루 다음 날이 돼 버린다니까요. 우리 사람 나이 먹는 게 그렇게 돼 버리면 헷갈리죠. 내 생일이 어떤 날인데 그 생일에 딱 나이를 딱 먹어버려야 엄청 쉽게 이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생일에 만 나이를 딱딱딱 먹어버리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초유를 산입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초유를 산입해야 전날 밤에 딱 만 1년을 딱 먹어버림으로써 그 날 0시에 만 나이가 딱 먹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일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만 나이를 언제 먹어? 나 이거 너무 장하게 설명하네. 여러분들 만 나이는 딱 여러분들 생일 0시 1초에 딱 만 나이 먹어버리는 0시에 딱 만 나이 먹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출생일을 산입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출생일을 산입해서 만 나이로. 자, 다음 페이지. 자, 법령 시행하고 만 나이하고 다르죠. 법령 시행은 초유를 산입하지 않고 만 나이 때는 이 나이 기준 따질 때는 출생일을 산입해버리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좀 오버해서 좀 많이 좀 얘기했습니다. 자, 654번. 자, 행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적용의 기준. 자, 2번에 당사자 신청에 따른 처분은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 법령 등에 따른다. 이게 신청 당시가 아니라 처분식입니다. 뭔 말이냐면 이게 자, 신청을 1월 5일 날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바로 그냥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검토해 볼 테니까 한 달 뒤에 오시라. 이렇게 통상 행정이 얘기하죠. 한 달 뒤에 2월 5일 날 이제 인허가를 해줄지 말 것인지 결정이 돼요. 근데 그 사이에 법령이 개정돼 버렸어. 그러면 인허가를 해주는 이 행정청은 신청 시 1월 5일 기준 법령을 기준으로 해서 해줄 것이냐, 아니면 처분 시 개정된 거 법령을 기준으로 해줄 것이냐. 뭘로 해야 돼요? 당연히 개정된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해줘야 되죠. 왜냐? 개정 전 신청 시 법령을 기준으로 하면 처분할 때부터 입법한 처분을 해버리는 것이죠. 법령은 개정되는데 개정되기 전 걸 기준으로 해버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적법한 처분을 하려고 하면 처분 시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적법한 처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분시입니다. 처분시. 자, 근데 3회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위반 행위 성립과 제재 처분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으로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르죠. 이건 당연한 거죠. 어떤 행위가 위반한 행위라고 하려면 그 위반할 때 그 행동을 할 때 법령에 위반됐어야 위반 행위지, 행동을 할 때 법령이 위반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위반 행위가 돼?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하는 걸 딱 보고 그 다음에 법을 고쳐가지고 그걸 적용을 해.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그냥 정면적으로 위배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반 행위의 성립과 제재 처분은 끝에 행위 당시의 법령 등에 따릅니다. 당연한 겁니다. 행위 당시에 법령이 위반됐어요. 위반 행위지. 행위 당시에 법령이 위반되지 않았으면 애시당초 위반 행위가 아니죠. 자, 4번에 3회 예외로서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후에 법령 등, 그러니까 행위할 때 법령이 위반된 거예요. 행위할 때 법령이 위반됐는데 그 뒤에 법령이 변경돼서 그 행위가 법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재 처분 기준이 가벼워졌어. 그때는 해당 법령 등에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에 따릅니다. 이것은 국민한테 유리하게 소급하는 거잖아요. 국민한테 유리하게 소급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죠. 불리하게 소급하지 못하는 것이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딱 적용되는 것이지, 유리하게 소급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때는 변경된 법령을 적용합니다. 즉 소급해서 적용합니다. 유리하게 바뀔 때에는. 자, 655번 행정법의 법원. 법원이 뭐죠? 법원. 법의 근원입니다. 이것이 저기 대법원, 고등법원 그 법원의 의미가 아니라 법의 근원입니다. 법의 근원이 뭐야? 법으로서 준수해야 할 것이 뭐냐. 즉 법의 근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법으로서 인식하고 어떤 것을 법으로서 따라야 하느냐. 이게 법원입니다. 자, 법원이 뭐가 있어요? 헌법, 법률, 법규명령, 행정규칙 등등이 있죠. 여러분 행정규칙이 법원이에요? 법원이 아니에요?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법원론 해놓은 다음에 행정규칙도 거기다 그냥 같이 넣어서 얘기합니다. 왜 그래? 이게 시험에 안 나와요. 이것은 시험에 안 나와요.
자, 법원이 있고 법규가 있어요. 법의 근원 안에는 헌법, 법률, 법규, 명령, 그 다음에 행정 규칙까지 여기다 그냥 넣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행정이 법으로서 인식하고 따라야 할 것이잖아요. 행정규칙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따라야 되거든. 공무원이 행정규칙 안 따르면 징계 먹잖아요. 따라야 돼. 그래서 이 법원이라는 것이 행정이 따라야 할 법이기 때문에 행정이 따라야 할 법 안에는 그냥 행정규칙까지 같이 넣어서 통상 얘기합니다. 대신 법규는 뭐요? 이 법규라는 것은 누구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이 뭐요? 국민도 따라야 되고 판사도 판결의 잣대로 삼아야 되는 거. 이것을 법규라고 합니다. 법규에는 행정규칙은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만 여기에 이제 들어가죠. 자, 헌법이 법원이 아니요. 법원이죠. 당연히 따라야 되죠. 헌법이 국가 최고법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따라야 되죠. 그래서 헌법을 최고 법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고의 법원. 따라야 하는 법원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거. 그래서 최고의 법원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신 중심적인 법원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 헌법은 나라의 큰 틀을 규정해놨기 때문에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 자체를 규율하지 못하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적용하는 것은 법률을 잘 적용하죠. 그래서 헌법을 최고의 법원이라고는 하지만 중심적인 법원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로 따르는 행정이 주로 따르는 중심적인 법원은 법률이죠. 법률. 그래서 법률에다가 중심적인 법원이라고 하고 헌법에다가 중심적인 법원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655번 행정법의 법원 4번에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 관계를 적용 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소구 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진행되는 것을 규율하는 거. 그것은 소구 입법 금지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국립대학에서 학점을 딱 맞았어. 학점을 2.7을 맞았어. 근데 내가 지금 학점을 맞은 다음에 학칙이 개정돼 가지고 3.0 미만은 자른다. 이렇게 되면 이게 뭐요? 이게 소급 입법이죠. 이미 학점을 받았는데 불이익 규정이 없다가 학점을 받은 어떤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3.0 미만은 자른다. 나는 그러면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학점 받은 다음에 예상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걸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은. 그런데 학기가 진행 도중이야. 그래서 이미 시험도 뭐 중간고사도 봤어. 근데 기말고사를 보기 전에 학칙이 개정돼가지고 3.0 미만은 자른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기말고사 한 번 더 볼 수 있잖아. 이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규율하는 것은 그것이 이제 부징정 소급 입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완전한 소급 입법이 아니라 조금 소급이죠. 조금 소급. 그래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규율하는 것은 소급 입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금지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허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번 내용이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규율을 했을 때 그것은 가능합니다. 자, 656번에 경찰법의 법원 1번에 행정입법이란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을 의미하며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관한 법규 명령과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 바뀌었네. 그죠? 국민을 구속하는 것이 법규 명령이고 그냥 내부 사무처리 기준 정하는 것이 행정규칙입니다. 반대로 써서 틀렸고요. 4번을 보시면 자, 판례에 의할 때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뭔가 우리 음주운전을 하면 수치에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는 시도청장이 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경찰서장이 합니다. 근데 취소 수치가 나왔는데 취소 수치가 나왔으면 시도청장한테 취소해달라고 이제 상신을 해야 되는데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헷갈려가지고 그냥 사실은 직원이 헷갈려가지고 그냥 서장 명의로 정지 처분을 해버린 거예요. 취소를 해야 되는데 시도청으로 보내서 취소시켜야 되는데 경찰서에서 경찰서장 명의로 정지 처분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두 조지 끝에 위반자의
주소지거나 시도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했어. 한참 뒤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한 다음에 한참 뒤에 취소 처분을 해버렸어. 이는 법의 일반 원칙인 조리에 반해서 허용될 수 없다. 이게 바로 실내보호 원칙이죠. 내가 비록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면허 정지 처분을 해가지고 면허 정지 기간 지나가지고 한참 동안 운전 잘하고 있는데 다시 시도청장 명의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해버렸어. 그것은 그 대상자의 신뢰를 그냥 내가 그냥 처벌 다 받고 아주 운전면허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 신뢰를 가지고 있는 그 신뢰를 깨버렸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돼서 허용될 수 없다라고 이제 판례가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 657번. 경찰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이다. OX가 바르게 된 것은 자, 가에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인 통치구조를 정한 기본법으로서 행정의 조직이나 작용의 기본 원칙을 정한 부분은 그 한도 내에서 경찰법의 법원이 된다. 헌법, 경찰법의 법원이 된다. 경찰법의 법원이 된다는 말 뜻이 경찰이 따라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당연하지. 국가 최고법인 헌법 따라야 되죠. 그래서 법원을 얘기할 때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신 중심적인 법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헌법은 추상적인 성격이 많아서 직접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운 규정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이 아니라 법률을 주로 적용하죠. 그래서 중심적인 법원은 법률이고 대신 최고 법원은 헌법이고 자, 나 넘어가고 다 불문 법원으로서 일반적으로 정의에 합치되는 보편적 원리로서 인정되고 있는 모든 원칙을 조리라고 하고 행정관청의 행위가 형식상 적법하면 조리에 위반되더라도 위법이 될 수 없다? 조리가 뭐예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죠.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위배되면 위법한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법률 우위의 원칙이 위반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위반하면 안 된다는 것에 뭘 위반하면 안 돼? 법률, 법규명령, 행정법의 일반 원칙까지 위반하면 안 되고 위반하면 법률 우위의 원칙에 위배돼서 법체행정의 원리에 위배돼서 위법한 행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도 위배되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자, 아래 658번. 자, 법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가에 경찰법의 법원은 일반적으로 성무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헌법, 법률, 조약과 국제법규, 그다음에 조리와 규칙은 성무법원이다. 조리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고 조례 규칙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법원에 조례 규칙도 들어가야 됩니다. 조례 규칙, 뭐 조약 이런 것들도 다 법원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문 법원으로서 자치 법규가 조례 규칙이죠. 그래서 이 조례 규칙 이것이 이제 자치 법규죠. 자치 법규. 자, 조례는 누가 제정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장, 그다음에 지방자치의 의회 합해서 다 지방자치단체 안에 다 들어가죠. 그래서 조례나 규칙을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다고 하면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안에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있죠. 자, 그런데 조례는 누가 제정하는 것이야?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것이고 규칙은 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 규칙을 자치단체가 제정한다고 하면 이건 맞는 표현입니다. 자치단체 안에 의회와 장이 다 여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구체적으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을 끄집어내서 얘기하면 조례는 지방의회로 연결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규칙은 자치단체장으로 연결시켜야 된다. 이걸 반대로 하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좀 주의하시고 그래서 거기 성문법원으로서 자치법규는 조리가 아니라 조례죠. 조례 규칙이 성문의 법규고 그 다음에 조리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 법의 일반 원칙,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조리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불문법원이고요. 자, 다에 조례와 규칙은 지방의회가 정한다? 아니, 조례와 규칙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한다라고 하면 이제 맞아.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지방자치단체 안에 있는 지방의회나 자치단체장을 끄집어내서 얘기하면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것이 맞지만
규칙은 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마의 유인명령은 법규명령이고 집행명령은 행정규칙이다. 법규명령의 종류에 유인명령과 집행명령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행정규칙으로 연결하면 틀린 지문이 되죠. 그래서 법규명령의 종류 안에 유인명령과 집행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규명령의 종류 안에 법규명령의 종류 안에 유인명령과 집행명령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법규명령하고 비교되는 개념이 뭐죠? 행정규칙이 행정규칙을 알아야 되죠. 왜냐면 법규명령이 상위에 있으니까 행정규칙이 법규명령과 비교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자,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자, 법규명령의 제정에는 근거가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근거가 필요합니다. 행정규칙 제정에는 상위 법령의 근거가 필요치 않습니다. 왜 그래? 행정규칙은 행정 내부에서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외부에 누구를 규율하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이라든가 법원, 판사를 규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근거가 없어도 그냥 제정해서 행정 내부에서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법규명령이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위 법령의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 만약에 법규명령을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제정할 수 있다고 하면 행정부가 입법부 우위에 있어 버리는 것이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입법부의 틀 안에 행정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규명령은 상위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법규명령 안에 유의명령과 집행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유의명령에 대해서는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집행명령은 구체적 근거 없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케이? 여러분 희한하죠? 말이 엄청 꼬여. 아니 법규명령 상위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며. 근데 법규명령의 종류인 유의명령과 집행명령으로 가면 유의명령은 그 상위 법령의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의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도 됩니다. 왜? 유의명령은 유임 받아서 제정되니까 유임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집행명령은 그냥 상위 법령의 집행을 위해서 그냥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항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법령의 집행을 위해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 법령에 추가적인 근거가 없어도 얘기해요. 뭐지? 여기 근거 있어야 되고 여기 근거 없고 있고 이렇게 그냥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냥 표현한다고 이해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집행명령을 제정할 때 상위 법령의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도 집행명령을 제정할 수 있죠. 왜냐 그냥 상위 법령의 집행을 위해서 제정하는 것이니까 추가적인 것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법령의 집행을 위해서 제정을 해요. 그래서 추가적인 법적 근거, 구체적인 근거 없어도 제정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의 틀 안에서 제정해야 돼요. 상위 법령이 없는데 집행명령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하고 반대가 아니에요. 법규명령은 상위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근데 법규명령의 종류인 유인명령은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집행명령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 집행명령도 상위 법령이 있어야 집행명령이 있는 거지. 상위 법령 없는데 집행명령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근거가 있다는 것이 집행명령도 상위 법령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집행명령이 상위 법령이 없으면 집행명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행명령을 제정할 때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상위 법령은 반드시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충족하는 겁니다. 근거가 있다는 것이. 그러면서 그냥 우리 객관식 문제집에서는 그냥 서술을 법규명령으로 얘기할 때는 행정규칙하고 주로 비교가 되니까 행정규칙은 구체적 근거가 없어도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되고 법규명령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또 법규명령의 종류는 유인명령과 집행명령을 얘기할 때는 유인명령은 상위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도 되고 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히 반대 얘기를 합니다. 여기랑 여기를 얘기하면. 그러나 이게 세부적으로 뚫고 들어가 보면 반대가 아니야. 왜? 유인명령은 당연히 구체적 근거가 있으니까 유임이 있으니까 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이 있어야 집행명령이 되는 것이지. 왜냐면 집행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상위 법령 없는데 집행명령이 가능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위 법령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가 있는 거죠. 다만 상위 법령에 별개의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 거죠.
그런 상위 법령은 반드시 있는 거죠. 상위 법령에 이러이러한 집행명령을 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은 없더라도 상위 법령은 반드시 있으니까 근거 있는 것을 충족시킨다니까요. 대신 서술은 언밸런스하게 서술이 되지만 실제로는 저것이 언밸런스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했죠? 몇 번 했나요? 예? 658번. 658번에 마 하다가 그랬죠? 예, 628번에 마 볼게요. 마. 유인명령은 법규명령이고 집행명령은 행정규칙이다. 아니죠? 저기 다 법규명령 안에서 종류니까 이거 얘기다 제가 저렇게 나갔죠. 자, 오른쪽 659번 경찰행정법의 법원. 자, 3번을 보시면 3번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해서 조리가 아니라 규칙이죠. 규칙. 조리가 아니라 규칙. 뭐 조리 그냥 틀렸고 저기 지방의회가 조례. 그다음에 자치단체장이 규칙. 그걸 합쳐서 그냥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와 규칙을 정할 수 있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방의회는 조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규칙. 그렇습니다. 여기 지방자치단체장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요. 자, 4번에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관행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관행과 법적 확신이 결합되면 그때 이제 관습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관습법은 관습 플러스 법적 확신까지 있어야 관습법으로 이제 승격이 되죠. 그래서 맞습니다. 관행, 법적 확신 하면 관습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660번을 보시면 경찰관련 법령의 법원. 자, 4번에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동그라미 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가 뭐죠? 법령을 위반하지만 말고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갖다가 법령의 유임 범위 안에서 법령에서 유임된 범위 안에서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유임이란 말이 들어가면 반드시 유임이 있어야만 제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조례 규칙을 제정할 때 유임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냥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칙은 법령과 조례 범위 안에서요. 범위 안에서라는 의미가 뭐냐면 어기지만 말고입니다. 그러니까 유임이 필요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법규, 여러분 이게 옛날 이게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한 7, 8년 전까지는 유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방자치법에 유임. 조례는 법령에 유임된 범위 안에서 이렇게 유임이라는 것을 해놨었어요. 그러니까 유임이 없으면 조례를 제정할 수 없었죠. 조례 규칙이 유임이 없으면 제정할 수 없도록 옛날에 해놨었는데 지금은 이제 지방자치 제도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조금 더 풀어져가지고 이제 범위 안에서, 즉 위반하지만 않고 제정하면 됩니다. 유임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권에 의거해서 제정하는 법규를 말하는 것으로 조례로 특히 주민의 권리 제한을 제외한 의무부가 형벌을 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유임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유임이 필요치 않아. 그냥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제정하면 돼요. 법령을 위반하지만 알고 정하면 돼요. 근데 거기 권리 제한을 제외한 것이 아니라 권리 제한 포함해서 권리 제한 의무부가 형벌을 정할 때는 또 유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유임이 있어야 되고 일상적인 것은 유임 없이 그냥 위반하지만 말고 어기지만 말고 제정하면 되고요. 자, 아래 661번 경찰법의 법원 기억 둘째 줄 끝에 조리와 규칙은 성문 법원이다. 조례와 규칙이 성문 법원이면서 자치 법원, 자치 법규면서 그렇죠. 그래서 조리를 조례로 바꿔야 되고요. 자, 디귿에 국무총리는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으나 행정각부회장은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없다. 행정각부회장도 직권으로 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하는 것이 다 집행명령이거든요. 집행명령이 직권으로 이렇게 발할 수 있는 것이 집행명령입니다. 자, 리을에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를 규칙이 아니라 조례, 지방의회 조례, 자치단체장 규칙 그렇게 갑니다. 자, 오른쪽 662번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1번에 법령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의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러니까 법령 안에서 유임을 하면서 그 말입니다. 법령 안에서 뭘로 정한다라고 유임을 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 이게 뭔 말이냐면 법령에서 유임을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유임을 하려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렇게 적어줘야죠. 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게 바로 이제 유임 조항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그렇게 대통령령이나 부령 형식을 정해주지 않고 이러이러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또는 이러이러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한다. 그렇게 하면 교자청장이나 여가부 장관이 대통령이나 부령으로 정할 수가 없어요. 그때 뭘로 그렇게 딱 그냥 행정처한테 법령에서 유임을 해버리면 대통령이나 부령으로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고시 훈령 예규로 정해버린다니까요. 그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한을 부여하면서 구체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서 수임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내용을 구체로 정하고 있다면 그 행정규칙은 대조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이걸 갖다가 법령 보충 규칙 또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법령 보충 규칙 또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라는 말이 지금 모양은 행정규칙인데 효력이 법규명령 효력을 가진다.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자, 3번에 법규명령의 제정에는 헌법, 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근거가 필요치 않아? 필요하죠. 여러분 법규명령하고 행정규칙을 비교할 때 딱 그렇게 합니다. 법규명령은 법규야. 행정규칙은 법규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법규라는 것은 누구든 따라야 하는 거. 그래서 법규명령은 누구든 따라야 되는 것이고 행정규칙은 누구든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공무원만 따르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법규명령은 법규고 행정규칙은 법규가 아닙니다. 자, 법규인 법규명령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행정규칙은 그냥 행정만 따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제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은 상위 법령에 근거가 필요치 않죠. 그래서 여기 근거가 법규명령은 필요하죠. 그래서 필요하지 않아 라고 해서 이제 틀린 지문이고요. 663번 법률과 법규명령의 공포 및 효력 발생 시기. 1번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내 대통령이 공포합니다. 공포는 15일 내. 그 다음에 효력 발생은 2번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1일 경과함으로써. 3번에 법규명령도 마찬가지 20일을 경과함으로써. 그런데 4번에 국민의 권리 제한 의무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법률과 법규명령은 긴급히 시행되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보다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해야 됩니다. 20일이 아니라.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그 다음에 이렇게 국민의 권리 의무 뭐 이런 것들은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법률에 시행일 다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법률 법규명령에서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본 법률 법규명령에서 시행일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률 법규명령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무의미한 조항입니다. 왜냐하면 법률 법규명령에서 시행일을 뭐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또는 뭐 1년 뒤부터 시행한다 다 적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적혀 있으면 적어놓은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규정이 없으면 통상적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그러나 권리 의무 부가 뭐 이런 것들은 공포한 날로부터 최소한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 664번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자, 1번에 행정규칙에 따른 종래의 행정관행이 위법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자기 구속을 당하지 않습니다. 위법에는 자기 구속, 평등의 원칙, 자기 구속의 원칙. 이 자기 구속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는 원칙이 평등 원칙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구속 원칙, 평등 원칙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자기 구속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이나 위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법에는 평등 원칙 주장할 수 없어요. 위법에는 자기 구속 원칙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자기 구속 원칙이나 평등 원칙이 뭐냐면 자, 주로 행정이 법률이나 법규명령에 기반해서 행정이 누구한테 뭘 해주면 국민은 자유구속 원칙이나 평등 원칙 따질 필요도 없어요. 법규에 적어져 있는데 정해진 대로 국가가 기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이
법률이나 법규명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국민이 뭘 해달라고 할 때는 행정이 그냥 해줘야 되는 거야. 그냥 이 평등원칙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행정이 행정규칙에 근거해서 뭘 해줄 때 행정이 행정규칙에 근거해서 해줘. 그러면 그것은 행정규칙은 이 행정은 구속하지만 국민은 구속하지 않잖아요. 국민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은 행정규칙에 따라서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권리가 없어요. 그때 국민이 행정규칙을 원용할 수는 없는데 다만 평등원칙이나 자유구속원칙을 원용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어떻게 하냐면 자 행정이 행정규칙에 따라서 A한테 똑같은 입장에 있는 A한테도 행정규칙에 따라서 해줬어. B한테도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을 행정규칙에 따라서 해줬어. C한테도 해줬어. 그러면 똑같은 입장에 있는 D는 행정한테 와서 행정규칙대로 해달라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왜? 행정규칙은 국민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그러나 그 국민이 너 나랑 똑같은 입장에 있는 A, B, C한테도 해줬기 때문에 나한테도 행정규칙 평등원칙에 입각해서 또는 자기구속원칙에 입각해서 저 행정규칙 때문에 해달라, 행정규칙대로 해달라 이렇게는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율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 율법의 대표가 뭐예요? 뇌물 먹고 해주는 것이죠. A한테 뇌물 먹고 해줘. B한테 뇌물 먹고 해줘. C한테 뇌물 먹고 해줬는데 D가 너 A, B, C한테 해줬지? 나도 뇌물 줄게 해줘. 이걸 받아들이면 나라 망해버리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등원칙이나 자유구속원칙은 율법에는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번에 율법인 경우에는 자유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4번에 유인명령은 상위 법령의 집행 시 필요한 절차나 형식을 정하는 데 그쳐야 하며 새로운 법규 사항을 정해서는 안 된다. 이게 유인명령이 아니라 집행명령이죠. 집행명령은 유인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상위 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율을 해야 되지 새로운 법규 사항을 정하면 안 되면서 유인명령이 아니라 집행명령이고요. 65번 넘어가고 66번 경찰법의 법원 3번에 경찰관청의 행위가 형식상 법령에 적합하다면 비례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어긋나더라도 항상 적법한 행위다. 말도 안 되죠. 행정법의 일반 원칙도 법원입니다. 법원. 그래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위배되면 위법한 것이 됩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위배되면 그것이 뭐예요? 법률 우위 원칙에 위배된 것이죠. 법률 우위 원칙에 위배되면 법치행정에 위반된 것이고 법치행정에 위반된 것은 곧 위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667번 넘어가고 여러분 쉬었다가 여러분 저 15분에 좀 시작할게요. 15분에 시작해서 마지막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